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모셨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확진자 349명이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20명이고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확진자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요. 추이를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계속 상승을 하다가 연휴, 그러니까 주말이었죠. 조금 줄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승이고 지금까지 두 번째 정도로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이제 비수도권으로 계속 전파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감염의 양상이 단체 감염, 가족 감염, 그러니까 한 곳에서 진단이 되면 최소한 10명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네. 그만큼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고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 감염이 계속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거고 그 말은 지역사회에 깊숙하게 예. 감염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적용을 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제 핀셋 방역, 정밀 방역을 하겠다라는 조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요.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확진이 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1,000만 시민 멈춤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2.5단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차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문해서 바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밤 9시까지만 내에서 음식점 내에서 식사가 가능하고 9시 이후에는 들고 나가서 포장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 행사 같은 경우에 원래는 100명 미만은 모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예.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10명 이상은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10명 이상은 집합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교통시설 같은 경우도 밤 10시 이후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20% 감축 운행하게 돼 있고요.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도 인원을 감축해서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또 줄여서 받는 그리고 일반 가게들이나 아니면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칸 뛰기. 그러니까 9시 이전에 들어가시더라도 한 칸 뛰어서 앉아야 돼요. 바로 옆에 4제곱미터당 한 명씩만 앉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30분 있다가 그러니까 예컨대 한 팀이 들어가서 사용을 했으면 30분 동안 소독하고 충분히 환기한 다음에 그 다음 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흥업소나 이런 이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예를 들면 춤을 추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장소들 같은 경우에 5종에 대해서는 아예 집합 금지 명령까지 같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이 좀 더 강하게 지금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좀 진정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 좀 더 강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또 총파업 예고하고 있어서 이건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민주노총이 좀 오늘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열어야 되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들은 방역 대책을 지키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9명만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9명 모여서 어떻게 집회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지난번에도 11월 14일 날 집회가 있었는데 정해진 구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와서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거나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 예. 주변에서 대화하면서 가까이서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장소 안에서는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고 마스크 내리고 또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금 300명 이상 되면서 다 주의하고 가능한 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정부도 요청하고 있는데 예. 저는 민노총의 저런 행동이나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사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회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분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노총이 약자들을 위한 대변하는 그런 노동단체라고 하면 조금 연기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가지고 정부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번 집회를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 주말 참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자 한 명이 이제 몇 명에게 전파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이게 11월 첫째 주가 0.98이었는데 지금 1.5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 감염력이 갈수록 세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겨울이어서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서 감염이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가족 간 감염이 발생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군대라든지 학원이나 이런 사우나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엔 다 나오니까 이 감염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사 건수가 많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소독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을 해요. 아까 딱 오전에 몇 명밖에 검사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상이 좀 있어도 너무 불편하니까 검사를 안 받는 거죠. 그러면서 감염을 더 시킬 수 있어서 검사를 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좀 해주셔 검사 건수를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너무 많으니까 집에서 자가 네, 검사 스스로. 스스로 검사를 해서 보내거나 또 바로 검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동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검사를 좀 더 수월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좀 광고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감염병 관리와 그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자가로 검사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실제 미국에서 그런 보도도 많이 봤고 모 방송의 어떤 특파원은 자기가 그걸 하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타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나 저건 못하겠는데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국제학술지에도 검사를 한 게 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일반인이 본인이 직접 하는 거하고 의료진이 한 게 거의 똑같이 나와요. 진단이. 그게 다르지 않다. 예, 똑같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퍼지고 많이 검사를 할 때는 사실은 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자가격리는 스스로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면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호흡기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독감 검사를 다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응급 신속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PCR 검사가 물론 더 정확하긴 하지만 예. 확진이 된 경우에 당연히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경우에는 일부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항체 양성 반응과 관련된 발표도 있었는데 이게 군의병 장정 6,8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온 게 0.2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영 장정은 나이가 이제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연령대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조사의 건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 조사를 했고요. 1,379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병들 같은 경우 6,859명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하고서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는 0.07%가 나왔고 입영 장정들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에는 0.22%가 나왔거든요. 약 3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온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수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를 만약에 일반인들을 조사했다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영 장정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6,859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25명이 확진자로 항체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항체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25명이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 15명, 10명은 항체가 이미 그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서 확진자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방역망에 포착이 돼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자로 확진된 사람이잖아요. 예. 문제는 15명이에요. 이분들은 전혀 확진자의 증상도 없었고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영을 했고 입영을 하면서 조사했던 과정에서 그게 항체가 생긴 걸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본인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이 됐고 스스로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그대로 본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퍼센트가 0.22%라는 얘기거든요. 예. 물론 이제 표본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하면 정경 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층보다는 항체가 빨리 생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무증상 상태에서 충분히 감염돼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고령자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자들과 접촉해서 만약에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면 예.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젊은 층에 대한 방역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300명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 가능성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위험군에 속하는 노령층이나 뭐 이제 혹은 유아 이런 부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많이 경계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0대 또 젊은 층들 중에 나는 건강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고령층이나 유아는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감염원의 확산의 원인은 젊은 층인 거예요. 지금 0.22%를 우리 인구 대비를 하면 12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진자의 꼭 4배가 돼요. 근데 예, 그거는 예. 다른 나라 통계도 똑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4배 정도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20대 분들에게 뭐 접촉 자제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집에만 있어라라고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예, 다음 저희가 준비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충남, 광주, 경기, 전국 산발적인 감염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사례들을 짚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 사례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 유사한 장소들이 너무 많아서 짚는다는 게 뭐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이 교회 사례가 서울에서 굉장히 좀 큰 사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가 지금 71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 교회 사례는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경우는 이제 동대문구 고등학교 이제 확진자 가족이 다니는 교회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기서 약간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었기 전에 검사를 안 하셨거나 그러면서 쫙 퍼진 거죠. 71명이 정도 나오셨는데 이제 뭐 입구도 3군데고 방역 물품도 좀 소홀히 돼 있어서 이제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식사 후에 또 소모임이나 예. 찬송가 이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예, 예. 그것이 항상 지금의 교회의 문제였는데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그걸 다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정말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볼 때는 감염이 잘 안 되세요. 근데 네, 네. 대부분 식사할 때 감염이 보통 3배 이상 높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의 확진 현상은 이제 일상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뭐 교회나 요양병원에서도 계속해서 또 되풀이되는 사례가 나온다는 점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있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70%의 효과를 봤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침팬지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다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RNA를 넣어서 사람에게 인체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항체를 만드는 거죠. 예. 근데 70%라고 나온 거는 첫 2번을 맞는데 처음 맞는 거에는 절반을 처음에 우연히 실수로 맞히고 예. 그다음에 전체 용량을 맞힌 군이 한 2,700명이 있었고요. 예. 처음부터 전체 용량을 2번 맞힌 군에서 한 8,800명을 연구를 했더니 예. 도리어 절반을 맞고 전체 용량을 맞은 그 군에서 90%가 예방률이 나왔고 예. 그리고 전체 두 용량을 다 맞은 게 62%가 나와서 평균적으로 70%가 나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연하게 실수해서 적게 맞은 군이 더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예. 이게 아데노바이러스, 감기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기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 적게 용량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온 경우 몸에서 면역 반응이 적게 일어나니까 예.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이 훨씬 많이 일어나서 예.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예. 아데노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온 경우는 둘이 경쟁을 하니까 적게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에서는
용량을 적게 하는 그쪽으로 9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 백신 회사 이름까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알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교수님 이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백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낭보가 워낙에 많긴 했는데 어떤 건 90, 어떤 건 70 막 이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mRNA 백신이 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고 약간 더 그 감염의 위험은 적습니다. 그리고 유효율은 제일 높게, 예방률 높게 나왔는데 우선 비용이 비싸고요. 그리고 운반하는데 초저온의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예.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에서 만드는 거는 가격이 거의 4,000원 정도로 굉장히 싸고 일반 냉장 온도에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나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보급이 할 수 있다는 두 개의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부작용이 적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부작용은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보내드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